자, 우리가 초반에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뻐꾸기 주식 특강 지금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FOMC 관련해서 이제 금리 부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할까요? 아, 좋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 내용이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네, 그래요? 네. 그럼 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고 또는 시장이 또 쉽게 풀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시장 예측을 해보고 전망을 해봤는데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참 잡음의 어떤 진통 과정이 있는 거고 눈높이가 좀 높아졌으니까 시장은 그만큼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는 고용과 주거비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고용과 주거비 이거 왜 중요하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미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건 PC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CPI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 인플레이션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쉽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티키라는 표현 계속 썼어요. 네네. 끈적끈적거리게 그죠? 이거하고 고용 안 빠지고 있는 건 고용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 이 CPI 같은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작년 6월 CPI죠. 그때 9.1 찍고 이미 꺾여 내려오는 건 맞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좀 CPI 스티키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전망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CPI 발표 이후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고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이제 금리, 달러, 주가, 그죠? 이 많은 것들이 1월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3월 FOMC까지는 연준 의원들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과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페드 정책에 시장은 다소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나 제임스 블라드가 대표적이겠죠. 대표적인 매파 쪽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아니라요. 외국인들이 어떤 추세적으로 매수를 시작을 했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 위기나 어쩌면 이 변동이나 이런 충격들이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반대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사고 팔죠. 그렇죠. 오랜 시간.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지만 추세적으로 팔 땐 추세적으로 팔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2018년부터 해서 22년까지 60조 이상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사이에 시장이 크게 올랐죠. 20년부터 그렇죠. 21년까지. 그때도 외국인들 주식을 팔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돌고 있다. 그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는 모두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국은 60년 이후에 9번의 경기 침체 구간이 있었지만 2000년 단 한 번을 빼고는 경기 침체 구간에서 증시는 바닥을 만들고 이미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FOMC 의사로 요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2%를 갖게 될 때까지 통화 긴축은 계속 될 것이고 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대부분 위원들이 25bp 인상을 지지했고 그다음에 소수 위원들만 50bp를 선호하거나 추후에 50bp 인상을 지지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블라드나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 FOMC 회의록 공개 이후에 사실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좀 변한 게 있느냐. 페드와치로 보면 사실 요거는 FOMC 의사록 공개된 날이고요. 요거는 다음 날입니다. 여기는 25bp고 여기는 50bp입니다. 그런데 큰 변화 없죠. 네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큰 변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PCE 발표 이후에는 좀 변화했어요. 이게 27%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50bp 인상이 27%까지 올라 한번 참고는 해두시고 CPI 발표 이후에 뭐 국채 금리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2년물짜리도 뭐 4.8까지 올라섰고 10년물은 보니까 오늘 3.9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2년물이 4.8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 4.75를 상회한 거기 때문에 긴축 강도를 강화한다라는 거니까요. 어쩌면 또 정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CPI는 기대보다 스티키할 수 있다. 끈적거릴 수는 있고 쉽게 빠지진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물가는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결국 향후 발표될 CPI 결과가 뭐 금리를 얼마 올리고 중요하겠지만 그 예측이고요. 실제 중요한 거는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자, 미국의 CPI 피크아웃에 대한 이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국인들 투자자들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가 좀 표시를 해봤는데, 자, 이거는 결국에는 속도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환율 중요했죠. 그렇죠. 무역 수지나 환율 중요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이 CPI하고의 연관성이 크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몇 가지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 파란색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입니다. 계속 팔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9월 달부터는 사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진통은 있어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위쪽에 보시면 CPI가 그동안은 올라서다가 여기가 CPI가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CPI가 9.1이었잖아요.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고 사실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새해 들어서 8조 넘게 사다가 7조 중반대로 좀 빠져 있지만 그 추세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 거고 CPI가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CPI하고 외국인들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과거에는 보시면은 2018년 이후에는 뭐 0.85 정도 됐는데 2021년 이후에는 거의 1에 수렴을 했다. 그죠?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코스피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최대 피해자에서 수혜자로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작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21년 3월에서 22년 6월, 그러니까 6월은 9.1 찍은 데니까 이 피크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건 뭐 이쪽입니다. 뭐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 뭐 이런 쪽이었고요. 가장 낙폭이 컸던 말단에 있는 게 우리 코스피예요. 마이너스 24%.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좀 더 빠지고 CPI가 빠지면 우리 증시의 상승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커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글로벌 IB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점진적으로 좀 빠질 것이다. 물가가 빠질 거라. 실제로 그들의 전망은 조금 더 보다 더 완화적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거 보시면 전 세계 CPI 전망인데요. 작년에는 평균 8.8에서 좀 빠졌고 올해는 평균 한 5.3 정도 본다는 거고 내년도에는 한 3.6 정도 본다는 겁니다. 이거 전 세계. 미국의 CPI는 올해는 한 8%, 작년에는 한 8% 정도 평균, 올해는 한 3.8%, 3.8% 본다는 건 하반기 어딘가에는 이거보다 더 아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는 2%대 중반 정도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꺾이지 않은 게 있죠. 고용하고 주거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시장이 왜 충격을 받고 달러가 언제부터 올라서기 시작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월 고용 발표한 다음에 이게 너무 좋았잖아요. 비농업 고용이 55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 잘 과거에 한번 보면 이게 뭐냐면 비농업 고용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자기 폭등한 서프라이즈가 난 거죠. 갑자기 뭐 크게 이번처럼 1월 비농업 고용처럼 그러면 이런 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하면서 좀 작은 소형주들이 바닥 본데 갑자기 대량 거래 막 네네. 수십 배씩 늘어난 대량 거래 만들어진 다음 날은 쭉 또 빠지고 빠지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게 2000년도에 그랬고 2007년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고용 호황의 어떤 정점 사항에서
긴축 강화, 또 하나는 빅테크 쪽에서도 해고가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용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빠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주거비인데요. CPI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주거비입니다. 이번에 또 늘렸죠. 자, 보시게 되면 주거비는 2분기부터는 좀 하락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어찌됐든 뭐 1월 CPI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그죠? 주거비입니다. 쉘터입니다. 그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7.9%. CPI가 6.4 나왔는데 쉘터는 7.9가 나왔으니까 안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주거비가 꺾일 때 CPI가 급격하게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저는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시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하나는 진로우 임대료 지수. 자,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에서 산출하는 진로우 렌트 인덱스인데 이거는 이제 민간 업자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다방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시장 분위기를. 진로우 임대료 지수는 잘 보시게 되면 여기인데요. 이미 작년, 이게 언제냐면 작년 2월 달 정도 됩니다. 17%에서 정점 찍고 계속해서 파란 거 한번 보십시오. 계속 내려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 CPI 회색은 꺾이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선행성을 갖는다. 얼마나? 한 1년 정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선행을, 그러니까 후행한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진로는 선행하고 주거비 CPI는 후행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CPI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얘기 드렸는데 파란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이 쉘터 CPI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네. 결국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설 거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2분기 이후에 CPI는 주거비가 빠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걸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 자, 우리 국내 증시 한번 얘기해 보죠. 작년 연말에 IMF에서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내놨는데 그 중에서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내놓은 게 이제 한국하고 영국입니다. 두 나라가 유일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왜? 기저효과를 생각해도 2023년에 그렇게 안 좋으니까 2024년에는 올해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망치를 하향한 국가, GDP 전망치를 하향한 국가 두 가지, 영국하고 한국. 올해 들어서 상승폭이 가장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평균 상승폭이 8.7이니까요. 결국에는 이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끝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2018년부터 22년 9월까지 대략 한 60조 중반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대략 한 8조 조금 넘게 사들이다가 지금은 조금 팔아가고 한 7.6조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아까 뭐 CPI하고도 연계를 해드렸지만 이거는 외국인들 주식 비중이에요. 지금 29.63 최저점을 찍고 대략 한 30% 정도 왔는데 과거 98년부터 해서 평균선 어디쯤 가면 한 34% 정도 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갭을 메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CPI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에 그 방향대로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게 될 것이고 그 추세대로 지금 뭐 일시적으로 주식을 좀 팔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올해는 좀 담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이렇게 해서 오늘도 뻐꾸기 주식 특강 잘 들었습니다.